안녕하십니까. 도곡 정보문화도서관 단골 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 왜냐면 일주일 만에 이렇게 목소리를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궁금하네. 동 부장님 잘. 그렇죠. How are you doing? 왜냐하면 이렇게 했는데, 저는 지난주에 도서관에서 뭘 비웃으면 약간 좀 인정머리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우리 자연스럽게 해요. 그러시죠. 네. 그래도 우리 또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반가운 또 우리 또 부장님 목소리 들으니까 좋아서. 아유, 목소리가 밝기는 한데, 우리 김 작가님. 네. 약간 감기 기운이 목소리에. 이게 역시 우리 박동 부장님 오디오에 민감하신 분이죠. 맞나요? 감기 기운이 아니요. 감기 기운이 아니라요. 네. 제가 실은 코로나? 아니, 오늘 내가 너무 달렸어. 수다를. 열강하셨군요. 아니야. 열강이 아니라 강의는 내가 컨디션 조절하면서 하는데 오늘 제가 점심에 주철한 선배님 만났어요. 아이고, 근데 그분이 말씀이 더 많았을 텐데 보통.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오늘 이렇게 얘기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일어날 때 주철한 선배님 하신 얘기가, 야, 내가 이렇게 항상 민식이를 만나면 반가웠던 게 민식이가 리액션이 좋아서 내 얘기 항상 호응을 잘해줘서 참 좋아하는데 말이야. 오늘은 민식이가 말이 더 많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내가 철한 형을 너무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막 신나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게다가 또 이제 그 자리에 또 김재환 대표가 같이 나왔어. 제 입사 동기 김재환 PD라고 교양 PD라던 김재환 PD랑 우리 둘이 다 할까? 뭐냐면 27년 된 친구들인 거야. 그 김주한 감독님이 그 MB의 추억이라는. 그렇죠. 또 뭐더라? 그분은 사실은 트루만 쇼가 그분의 이제 전주 국제영화제에서 이렇게 그 절찬리 상영됐고 했던 그 트루만 쇼부터 해서 이제 여러 최근작은 이제 칠곡 가신 아들 영화 만드신 그 감독님인데, 사회의식과 이 재미를 동시에 잡는 그분. 네. 근데 이 김재한 감독님이랑 나랑 이제 96년도 MBC 입사 동기인데 그 시절에 우리를 이제 수습 사원들 돌봐주시던 그 선배가 이제 주철한 선배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되게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오갔어. 그래서 근데 그게 점심이었어. 근데 점심에 그 수다도 아주 그냥 멤버도 좋고 즐거웠는데 오늘 저녁에 제가 또 정혜승 전 기자님 있어요. 박성재 MBC 전 사장님의 부인. 네. 그분이 요즘 매주 목요일이면은 독립서점에서 알바를 하세요. 경복궁역 위쪽에 있는, 그러니까 북촌 그쪽에 있는 어떤 북살롱 텍스트북이라는 곳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서점 놀러 갔다가 또 거기에 또 이제 나는 놀러 갔는데 또 이제 박성재 전 사장님도 이제 오시고 또 저의 또 지인 또 한 분이 또 이제 거기 오시고 그래서 넷이서 또 막 수다를 떨다 보니까 원래 내가 7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오늘 우리 박동 부장님하고 전화 통화해야 되니까 온다 그랬다가 수다가 길어지는데 내가 이걸 끊지를 못하겠는 거야. 막 사람들이 서로 내가 달려. 지금 실은 방금 막 문 열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벨 울리는 거 이제 내가 받은 거 아니어서 아마 오면서 그랬을 거야. 그래서 약간 제가 숨이 가빠서 그랬어요. 역시 근데 예리하게 잡아내시는. 아니, 약간 목이 쉬셨어요. 종일 너무 떠들었어. 무리하셨어. 요즘에 또 코로나가 정말 폭발적으로 는다고 뉴스도 나오고 코로나가 또 늘어? 왜? 주위에서 코로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 부모님이 걸리셨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회사에도 걸린 후배가 나왔고. 몇 개월 만에. 그럼 우리는 진짜 이놈의 코로나는 안 끝나는 건가? 그래 말이에요. 날씨가 더워지는데 이게 다시 이렇게 확 불어나네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마스크 벗고도 별 문제가 없어서 다들 이제 잠잠해졌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새로운 변이가 나왔답니다. 인도에서 나온 그 새로운 변이가 또 급속히 변이고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고요.
네, 예, 건강 알겠습니다. 조심하시고 음. 어쩌나 우리 김 작가님이 목이 쉬셔가지고 아니, 이런 날은 이제 드디어 이제 박동원 부장님의 내가 들은 책 코너를 드디어 이제,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내가 들은 책 코너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는 날인 거지. 아이 뭐 알맹이가 있겠습니까? 아, 왜 그래. 얘기 좀 해줘. 예, 그 지난번에 내가 주운 책에 이어서 오늘은 내가 들은 책으로 그러면은 좋다, 좋다. 예, 잠깐 목을 쉬시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저는 사실 윌라를 자주 듣습니다. 아, 오디오 콘텐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우리 제가 게을러서 부장님이. 그래요. 예, 원래 게으르면 눕고 싶고 눈도 감고 싶고. 아니 그게 예. 그게 왜 우리 그거잖아. 이렇게 뛰면 걷고 싶고, 걸으면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면 자고 싶고, 자면 일어나기 싫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약간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게을렀냐면 고3 때 암기 과목 있잖아요. 제가 이제 90년대 초반에 고3이었는데 암기 과목을 막 이렇게 사회 같은 거, 역사 같은 거 보기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암기 과목을 그대로 녹음한 테이프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어. 있었어요. 네, 그런 걸 팔았어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그냥 다 읽어주는 그냥 거야. 읽은 거예요. 네. 또는 약간 성의 있게 한 거는 어떤 강사가 약간 강의를 한 거겠죠. 그 시절에 인강이었네. 그러니까 테이프로 그걸 팔았다는 테이프로 말이죠. 팔았어요. 예, 근데 우와, 서울 얘기다. 우리 지방에는 그런 거 없었어. 그랬나? 근데 그치. 서울같이 시장이 큰 데나 이제 지역에서 난 듣도 보도 못한 얘기야. 그래서 눈을 뜨고 피로하게 이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 이 귀는 누워도 열려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막 영어, 수학, 국어 이런 거 하다가 지치면 이제 그걸 틀어놓고 누워 있다 자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암기 과목은 때웠습니다. 자, 여기서 청취자분들께 제가 잠깐 부연 설명하자면 여기 이 멘트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게으른 사람이었냐면 하고 이야기를 시작할 때 나는 약간의 배신감을 느낀 게 이분은 국립 S대를 나왔단 말이에요. 관악에 있는 관악에 캠퍼스가 있는 그곳. 아니 우리 캠퍼스는 수원에 있었어요. 아니 하여튼 네. 어쨌든 그렇지. 예. 하여튼 아니 국립 S대를 나온 분이 나는 게을렀다고 얘기를 하면 아니 그 정도로 그러니까 듣는 거가 되게 편한 독서법인 거죠. 아니 그거보다도 예. 그냥 내 방식의 해석을 얘기해 드릴게. 네네. 박동 부장님은 왜 오디오북을 듣고 밀라를 즐겨 듣냐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를 다 소진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욕심이 너무 많아. 여전히 나는 배가 고파, 목이 말라. 그래서 책을 듣기로라도 해야겠다. 왜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면은 그냥 음악을 듣거나 그냥 넷플릭스 보거나 쉬지 굳이 그 와중에 오디오북을 찾아서 듣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거는 죄송하지만 우리 박동 부장님이 게으른 게 아니라 너무 성실한 거야.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오디오북은 뭐 운동하면서나 걸으면서나 등산하면서나 이렇게 설거지하면서 들을 수 있어서 사실 이제 그 생활인들 따로 시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래서 뭐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 윌라나 밀리의 서재처럼 그 굉장히 좋은 또 굉장히 나날이 발전하는 그런 오디오북 플랫폼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그 스토리텔이라는 스웨덴의 회사가 있거든요. 오디오북 회사가 글로벌하게 사실 아마 오디오북 전문으로는 거의 제일 큰 회사일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나는 스토리텔. 오디언이 제일 큰 거 아니었어? 미국의 그 아마존에서 하는. 오더블 있죠. 오더블. 예. 그러니까 누가 더 큰지 모르겠는데 그 미국의 아마존이 하는 오더블이 있고요. 아마존 자회사인 오더블이 있고 스웨덴의 스토리텔. 예, 이 두 개가 글로벌하게 그러고 보니까 이 오디오 업계에서는 미국하고 스웨덴이 강자네요. 아, 그래요? 왜? 저거 말고도 다른 이렇게 오디오 콘텐츠에서 스웨덴이 강해요? 보세요. 음악.
세계 최대의 음악 그 플랫폼이 뭐죠? 스포티파이? 스포티파이. 스웨덴 거지 않습니까? 아, 그래? 난 몰랐어. 나 미국 건 줄 알았지, 당연히. 스웨덴에서 이제 나온 회사고요. 오. 그리고 그거하고 이제 쌍벽을 이루는 이런 게 걸 배워야 돼. 쌍벽을 이루는 게 애플 뮤직이 쌍벽은 아닌데 하여튼 그리고 유튜브 뮤직 아니었어? 그 글로벌하게 팟캐스트 분야는 정말로 이 애플과 스포티파이가 쌍벽이에요. 시장 점유율이 절반씩입니다. 근데 사실 애플이 다 먹고 있었던 거를 스포티파이가 맹추격해서 반반 만든 거죠. 그러게. 네. 난 그래서 스포티파이는 당연히 미국의 IT 기업인 줄 알았어요. 스웨덴이 대단한 하여튼 이상하게 이 스웨덴이란 나라가 오디오에 강하네요. 생각해보면 몰랐는데. 그러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문득 깨달았네 우리가. 예. 우리 하여튼 옆으로 잠깐 그래서 샜지만 스토리텔이 한국에 한 2, 3년 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요? 진출한지도 모르시죠? 그만큼 한국에서 맥을 못 쳐요. 윌라 그다음에 밀리의 서재, 그다음에 원래 한국은 오디언이 원래 있었잖아. 그렇죠. 근데 오디언이 아마 네이버로 들어갔던가? 오디언을 아마 네이버가 인수했을 거고요. 오디언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그 한국에서 오디오북의 명맥을 다져온 회사고 사실 국내 도서관에서는 오디언이 강자예요. 그렇지. 도서관에도 여러분 보시면 오디오북 빌릴 수 있는 웨브사이트가 도서관들마다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에다 B2B로 오디오북을 공급하고 그 플랫폼을 국내 도서관의 오디오북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가 오디언입니다. 그리고 오디언은 그 안에 오디오북 PD들이 굉장히 노하우를 갖춘 오디오북 PD들, 업력이 있는 그 사람들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 제작에 굉장히 노하우가 있었는데 사실 밀리의 서재나 윌라는 뒤늦게 뛰어들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으로 이 B2C 시장을 인공지능 저걸로 약간 텍스트 투 스피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진보를 하지만 뭐 큐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윌라는 원래 그 강연 전문 회사였는데 오디오북으로 이렇게 외연을 확장하면서 하여튼 기획들이 굉장히 신박해요. 그래서 제가 윌라를 보는데 듣는데 오케이. 얘기 너무 옆으로 샜다. 괜찮아. 근데 이런 업계 얘기도 재밌어.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마지막 최근에 들은 거는 재밌게 듣고 있는 거는 이 책입니다. 7개 코드로 읽는 유럽 소도시. 오. 이 책을 일단 쓰신 분은 윤혜준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교수님이신 것 같고, 여기 보니까, 교수님 아니구나. 어학, 교육, 학습 저자로 그 예스24에는 소개가 돼 있네요. 연대 영문과 교수님이시구나. 근데 이분이 원래 제가 이 책을 윌라에서 듣게 된 거는 사실 이 표지를 딱 보고, 윌라 시그니처로 이게 딱 나왔는데 표지를 딱 보고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 표지 봤는데? 어디서 봤어? 예전에 사무실에서 역시 이 책도 제가 가다가 주웠다. 책? 주워서 누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버린 건 아니고 하여튼 아무도 안 놔뒀어요. 이렇게 주워가지고 표지가 예쁘네. 그리고 안 읽었어. 내 책상에 갖다 놓고 안 읽었어. 그때는 유럽 여행 계획이 없던 시절이었지. 뭐 그랬죠. 그랬다가 이 책의 표지가 보면은 그 유럽에 보면 성 있잖아요. 성 고성. 고성에 그 뻥 뚫린 그 이렇게 위가 아치형으로 돼 있는 창문 같은 거 있죠. 그치. 그 창에서 보통 그런 사진 많잖아요. 그 창에서 그 도시를 창을 프레임으로 해서 도시를 내다보는 그런 거 많잖아요. 맞아요. 딱 그 형태를 책의 표지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시리즈로 2권을 내셨는데 7개 코드로 읽는 유럽 도시가 있고 이 1편이에요. 그리고 2편이 7개 코드로 읽는 유럽 소도시입니다. 오, 재밌다. 근데 이거를 그래서 그냥 이 표지가 반가워서 나 쟤 주웠다가 안 읽었는데 이래가지고 그렇지. 들었는데 이 책 들어보니까 오디오북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자, 제가 사실 그간 오디오북 많이 읽었던 거는 오디오북 장르가 사실 다양하거든요. 다양한 근데 책을 주로 다 다루지만 재테크 책 많이 맞아요. 읽었잖아. 아, 들켰네. 주로 재테크나 실용서, 알지. 개발서 이런 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거 듣다 보면 자게 돼요. 그런데 이 책을 제가 들으면서 오디오북에 적합한 장르가 따로 있다. 따로 그래요? 있구나. 그리고 이 어떤 책이 더 면에서? 적합하구나. 왜? 이런 생각을 했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책이 오디오북에 적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 책이 소설책은 아니잖아. 소설이 꼭 아니라도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져? 장면이 그려지는 책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유럽 도시 얘기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 도시의 역사 얘기니까 그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에피소드로 얘기가 진행이 되니까.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장르라기보다는 이 기술 방식이 오디오북에 적합한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 제가 아까 이야기라고 말씀드렸고 그거보다 이야기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거 말고요. 들었을 때 머릿속으로 장면이 그려지는 그러니까 묘사가 굉장히 강한 그리고 내가 마치 어떤 주인공이 된 듯한 대부분 소설은 그게 해당이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소설을 오디오북으로 들으면 잘 졸진 않아요.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자기계발서나 어떤 설명문 형식의 책들 있죠. 그 뭐 재테크 책이라 그러면 주로 어떤 설명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또는 논설, 약간 주장을 담은 책들 이런 책들은 사실 이게 책이 어떤 스트럭처, 구조 전체적인 구조도 보고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내용을 개념을 구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책은 사실 오디오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적합하진 않아. 그렇지. 그림이 안 그려져.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재테크 책을 한번 쭉 들었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근데 그거를 또 이제 종이책으로 봤다고 두 개 생각하고 두 개랑 비교해 보시면 재테크 책은 구조가 있어요. 기승전결이 있고. 그치. 예. 그래서 앞에 거와 뒤에 거의 인과관계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예. 그리고 보통 이게 챕터를 나눠놓고 그 챕터에서 일단 제목 그다음에 첫 문장 이걸로 주장을 해놓고 뒤에는 이제 그거를 뒷받침하는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들어버리잖아요. 들어버리면 뭐가 제목이고 뭐가 챕터고 네, 뭐가 내용인지가 그렇구나. 층위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지지가 않아요. 구조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오디오북으로 적합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책은 오디오북으로 많이 들었다 그러면 들으면서 중간중간에 그 종이책을 봐주든지 최소한 목차를 중간중간에 봐주면서 머릿속으로 집을 지어가면서 들어야 남지 그 중간중간에 어떤 뭐 에피소드들 예로 드는 것들은 남지만 주장이 남질 않아요. 사실 이게 3층 석탑을 쌓는다고 하면 이게 돌 중에서는 기둥이 있고 그리고 1층에 기둥 4개를 세우고 난 다음에 2층에 위에 이 넙대대한 그걸 딱 하나 또 엎잖아요. 이제 2장 그러면 그 넙대대한 이걸 탁 얹은 거를 보고 이 위에 다시 4개의 이 기둥이 올라가겠구나. 2층으로. 근데 이거를 그냥 오디오북으로 듣는 거는 돌들이 다 그냥 이렇게 흐트러져 있어. 바닥에. 맞아요. 그래서 이게 3층 석탑인지 그냥 돌 무더기야. 근데 이거를 목차를 보면은 1층, 여기까지는 1층이야. 여기서부터가 이제 2층이야. 이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 구조화가 더 쉽네. 그러네. 그래요. 예, 그래서, 물론 밀라 같은 오디오북, 그러니까, 그 작가들이나 또는 이런 오디오북 플랫폼사나 이런 데들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오디오북으로 변환을 하거나 하죠. 그렇지. 예, 하지만, 사실은 그 원문 텍스트의 특성에 따라서 오디오북이 적합하지 않은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공할 한계가 있는데 너무 다시 큰 설명으로 했는데 이 책은 7개 코드로 읽는 유럽 도시 어떻게 보면 인문학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이 오디오북으로 들었을 때 재밌는 이유는 뭐야? 기술 방식에 있어요. 어? 굉장히 예를 들어서 유럽 소도시 7개의 코드로 읽는 유럽 소도시 여행을 보면은 이게 이 목차를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이 책은 없기 때문에 예스24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처음 얘기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해요. 오케이. 그래서 그리스의 첫 번째 챕터가 보면 정복자의 돌길을 걷는 남루한 정복자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얘기야? 첫 장면에 제가 지금 가물가물한데 알렉산더가 그 그리스 정복을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그리스의 길을 걷는 거기서부터 아마 시작을 할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런데 이거를 정말 소설처럼 기술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묘사가 굉장히 재밌어요. 묘사를 그래요? 마치 그림 그리듯이 해놨기 때문에 듣는 순간 머릿속에 2000 몇백 년 전, 하여튼 그 기원전 2세기니까 2200년, 300년? 2200년 전으로 가서 마치 내가 그 알렉산더 옆에 따라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도록 글을 쓰세요. 영문학과 교수님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그치. 인문학 책을 보통은 설명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분은 소설처럼 써놨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문학이니까. 아. 인문학도 문사철이 있는데 그중에 이분은 문학에 그걸 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을 오히려 더 강점이 있으신 거지.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주웠을 때도 사실 앞에 몇 페이지 봤던 것 같아. 근데 그때는 그렇게 계속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 안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 들으니까. 마치 그러니까 눈 감고 딱 들으면 눈앞에서 그 광경이 쫙쫙쫙쫙쫙 할아버지가 옛날 얘기해 주는 것 같아. 탄 듯이. 그래서 이 책은 이 보는 것도 좋지만 좋겠지만 오디오북으로 제가 강추. 참고로 제가 예전에 그 오디언에서 그 영어책 한 권 읽어봤니 오디오북 제작을 한 적이 있거든요. 하셨군요. 그거 연락 왔을 때 내가 일부러 출판사에다가 부탁을 했어요. 그 내가 혹시 직접 녹음하면 안 되겠냐고. 성우로 하지 말고 저자인 내가 직접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 오디오북용 서문을 내가 원고를 따로 써서 갔다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난 어렸을 때부터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했던 것 중 하나가 영문 오디오북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이 또 원조이 계시네, 원조. 왜 그러냐면 특히 영어 오디오북을 제가 여러분들께 꼭 권하고 싶은 영문 오디오북은 뭐냐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 혹시 알아요? 그 제목은 광고는 많이 들었는데 내가 못 읽었어요. 진짜? 예. 진짜? 예. 이 책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이 책 진짜 좋은 책이에요. 이게 미치 앨범이라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모리 슈워츠라고 하는 어떤 그 은사를 만났는데 이 교수가 이 루게릭 병으로 이제 조금씩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쇠해가면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자신의 은사를 만나서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요.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서 그 교수님과 인터뷰를 한 내용을 책으로 엮었는데 나는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본 어떤 그 인생 수업에 대해서는 최고의 결정판이야. 근데 이 책은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도 있고요. 네.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하시려고 하면 Tuesdays with Maury라고 하는 그 영문 책도 괜찮고요. 네. 그리고 이게 영문 오디오북인데 나는 오디오북을 그냥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은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그 책 재밌게 읽었다고 하는 분들한테 꼭 권하는 게 오더블에 들어가서 영문 오디오북을 한번 들어보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러면 그 모리 교수의 육성 그 원고가 나와요. 그러니까, 실존 인물이신가 봐요. 실존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미치 앨범에 진짜 그 은사였던 거야.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이 얘기를 드려야겠구나. 이 책은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5번 읽은 책이
몇 권 있어요. 대부라든지 뭐 몇 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책이에요. 5번 이상을 읽었어. 아하, 영어로? 읽을 때마다. 아니, 영어로 한 3번 읽고 우리 말로, 우리 글로도 읽고 읽을 때마다 달라요, 느낌이. 이게 뭐냐면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어떤 그 스포츠지 기자가 있어.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저기를 방송을 보는데 테드 코플이라고 왜 그 나이트라인인가? 그 미국의 유명한 앵커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진행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인터뷰가 나오는데 자기 대학교 은사, 자기 대학교 시절 자기를 가르친 교수님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 교수님이 거기에 뭘로 나오냐면 그 시한부 인생으로 이제 얼마 안 남은 삶에 살아가는 사람의 어떤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교수님이 이거 아프셨구나 하고 이제 달려가서 그랬더니 교수님이 너 왜 이제 왔니? 그러면서 이제 아주 대학교 때 그 총애하던 애제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 몇 년간 서로 연락이 끊겼다가 다시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하는데 이게 책으로도 너무 좋은데 오디오북을 들어보면 그 모리 교수가 제자에게 인터뷰로 말한 그 녹음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책을 오디오북으로 어렸을 때 들으면서 내가 갖고 있었던 환상 중 하나가 내가 언젠가 저자가 되면 저자 육성으로 녹음한 오디오북을 만들겠어였고 그게 오디언에서 만든 게 있어요. 하여튼 별 얘기 다 하네. 오디언에서 제작했으면 분명히 도서관에 아마 있을 거예요. 오디오북 전자도서관에 네. 네, 하여튼. 아니, 사실 저도 그 영어로 된 오디오북 듣고 싶은데, 리스닝 컴프레hension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도 일단 한글로 한번 읽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소리 내어 영문 원본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들으면 들릴 수도 있겠다. 제가 영어 공부를 조금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정말 권하는 오디오북 중 하나는 해리포터 시리즈예요. 해리포터 시리즈 약간 이 성우분이 오디블에 있는 이 책을 들어보면 성우분이 영국인 약간 이렇게 좀 연극 배우 오래 하신 분 같은 남자 한 60 넘으신 할아버지 같은 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의 그 오디오북을 들으면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왜 헤르미온느라든지 막 그 여자 목소리를 나름의 이렇게 막 그걸 해요. 네. 해리 그러면 안 되지 않니?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야. 마치 이를테면. 그러니까 분명히 한 명이 책을 읽는데 그 출연자들을 덤블도어 목소리라든지 다 다양하게 막 해요. 이런 거 되게 이렇게 들어보면은 저는 영화 보는 거하고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정말로 그냥 누가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해 주는 것 같아. 부럽다. 이게 직청직해가 된다는 게 참 부럽네요. 제가 요즘도 이제 사람들한테 자꾸 이제 영어 공부하시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어를 저는 근데 우리 뭐 박동 부장님도 사실은 카투사하고 어느 정도 영어 하시잖아요. 그게 이런 겁니다. 자, 저 탱크가 다리가 끊어져서 탱크가 못 건너. 이거 뭐라고 하세요? 뭐라 그래? 카투사 영어는 이런 거예요. 노 브릿지, 노 고! 노 브릿지, 노고. 됐네. 말 되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뭘 그걸 들을 수 있겠어요. 아니. 근데 나는 뭐냐면 영어 공부를 하고 나서 내가 제일 어렸을 때 하여튼 20대 때 어느 날 갑자기 영어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다음부터 너무 기쁜 건 뭐냐면 내 머릿속에서 내가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버전이 달라요. 영어로 생각하는 민식과 우리말로 생각하는 민식이 달라요. 그리고 영어로 생각하는 민식이 훨씬 더 진취적이에요. 아하. 그게 왜 그러냐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어를 공부하면서는 나는 그냥 한국적 생각이나 한국적 책에 대한 그거잖아요. 근데 내가 영어를 공부하고 난 다음부터 내가 이를테면 스티븐 킹의 소설을 많이 읽었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미국식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훨씬 더 조금 이렇게 달라. 완전 이 둘이 다른 두 사람이 내 머릿속에서 같이 공존하는 느낌? 나는 여행이라든지 막 이런 걸 즐기게 된 어떤 이유 중 하나도 그렇고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영어를 공부하고 난 다음부터는. 아까 이 영어권 오디오북
말씀하실 때 오더블. 주로 오더블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더블이 네. 이게 아마존 건데 한국에서 맞아요. 접근이 되나요 이게? 저는 오더블? 옛날에 했었어요 그거를.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에 그거를 이거 유료 아닌가요? 유료예요. 그죠? 유료고 그게 뭐냐면 내가 저기 그 오더블을 제가 그 구독하던 시절에 또 아픔이 있죠. 그게 왜 그랬냐면 2015년에 이제 이게 잊을만 하면 자꾸 나오는 그 시절에 그 주조정실 송출실에서 일할 때 내가 회사 가는 게 너무 싫었어. 회사 출근하는 게 너무 싫었어. 주조정실에 그 하는 게. 그래서 회사 가서 일하는 게 싫으면 적어도 회사 출근하는 과정이라도 즐거워야겠다 싶어서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단 말이죠. 3시간씩 왕복. 그러다 보니까 한강 자전거길이 매일 가면은 좀 심심해. 늘 똑같은 풍경이니까. 그래서 귀로 뭔가 듣고 싶은데 재미난 걸 들으려고 딱 생각했던 게 오더블이었어요. 그래서 2015년에 내가 오더블 들어가가지고 그럼 오더블의 그때 지금은 모르겠는데 2015년에 오더블의 그 시스템은 어떤 거냐면은 한 달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뭐 한 2만 원 정도, 2만 원, 2만 5천 원 정도면은 영문 오디오북 한 권을 내가 대출을 할 수 있고 그 매달 한 권씩을 듣는데 사실은 한 권이 몇십 시간 되거든요. 읽어주는 게. 그렇죠. 그렇지. 왜냐면 한 권이 읽어주는 게, 그리고 오더블은 우리나라 오디오북은 가끔씩 이렇게 축약해서 읽어주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오더블은 그냥, 물론, 어브리지드 버전도 있는데, 언어브리지드 버전 이렇게 돼 있는 거 딱 찾으면은 진짜로 수십 시간 동안 막 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들으면서 근데 물론 대신에 영문 오디오북을 들을 때 중요한 거 있어요. 아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모르는 얘기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헷갈릴 수 있어. 근데 해리포터라든지 저 같은 경우 이제 대부라든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러니까 이미 종이책으로 여러 번 읽은 책들을 또 들어도 또 재밌거든. 특히나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같은 경우는 라디오 드라마처럼 만들어가지고 성우들하고 막 그 효과 음향 같은 것도 넣고 되게 공들여 만든 또 그런 오디오북 작품들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막 그거 들으면서 그나마 출근하면서 즐거워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내가 이거를 언제 오더블을 그만뒀느냐?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난 항상 인생에 뭔가 새로운 걸 더 하려고 하면 그 전에 삶에서 일상에서 빼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책을 이제 써야 되는데 그러면 난 뭘 빼야 될까? 영문 오디오북 청취를 그만두고 한글 책을 이제 읽는 걸로 갔죠. 왜냐하면 내가 글을 쓰려다 보니까 글을 잘 못 쓰는 사람이 이제 원고를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좋은 한글 책에서 좋은 글귀들을 많이 이렇게 보고 필사를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하여튼 예전에는 영문 오디오북 듣는 게 저도 취미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래서 내가 들은 책. 그러게. 빌린 오디오북 세계에 대해서 오늘은 쫙 얘기를 해봤네. 그러네요. 빌린 책, 주운 책, 들은 책. 책. 오늘 근데 끝날 때쯤 되니까 다시 목이 풀리셨어요. 그치? 나 살아났지? 살아났네. 살아있네. 근데 나는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좋은 책, 나쁜 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 순간 나에게 맞는 책이 있느냐 없는 책이 있는데 나는 7개 코드로 읽는 그 유럽 도시 있잖아요. 네. 그 책은 그때 주었을 때는 박동 부장님이 유럽 여행 갈 생각이 없었던 때고 그러니까 그때는 읽으면서 심드렁했던 거야. 근데 지금은 심지어 박동 부장님 그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 줄 알아요? 이걸 이렇게 오디오북으로 들으면서 요 얘기는 내가 나중에 애들한테 해줘야겠다. 요 도시에 갔을 때 여기 있잖아. 파리에서 옛날에 나폴레옹이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해줘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거든. 그렇죠. 그런데 갈 곳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그래? 그냥 책 자체가 좋구나. 책 자체가 그래서 사실 요즘 제가 좀 시간 좀 빠듯한 일들이 많은데 그래도 요 책은 너무 재밌어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좋은 책 소개해 주셨습니다. 꼭 찾아서 읽어볼게요. 예. 오늘은 목도 아프시고 40분 안 넘기고 35분에 마무리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또 김 작가님의 그러면 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분들 많이 만나셨으니까
또 얼마나 또 재밌는 얘기 많이 들으셨겠어요. 그것도 좀 오늘 내가 철환 형이 얘기하신 것 중에 딱 하나 내가 만약 다른 사람 만나면 공유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첫 번째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철환 형 저를 오래 봐오셨잖아요. 네. 제가 이제 막 그 2012년, 2017년 막 산에서 막 이렇게 미친 듯이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셨잖아요. 철환 형이 그러시더라고요. 민식아,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은 이제 적을 더 만들지는 말아야 돼. 적을 더 만들지는 않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네 형님 그랬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 뭔데요? 이제 우리 나이에는 친구도 더 만들면 안 돼. 이게 무슨 얘기죠? 나는 근데 그 말씀이 더 와닿았어요. 실은 뒤에 말씀이 그러니까 적을 만들지 말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네. 친구를 더 만들지 말라는 건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몰라요. 사실은 우리 왜 제 나이 이제 50이 되잖아요. 네. 그동안 만난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새로운 사람을 내가 자꾸 만나려고 하다 보면 이전에 있는 사람들과의 인연이 오히려 희미해지거나 약해질 수가 있어요. 아하. 오히려 50이 넘어가면 그동안 사귄 사람들 중에서 좋았던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오히려 끈끈하게 하고 더 돈독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시기지. 새롭게 막 사람 만난다고 막 이렇게 50 넘어서 그거는 아닌 거지. 난 그 말씀 너무 와닿았거든요. 하여튼 그랬어. 그저 주철한 교수님이시죠 지금은? 이제 교수님도 이제 하셨어. 오늘 주철한 선배님이 얘기한 것 중에 난 진짜 부러웠던 거 있어. 민식아, 그러면서 내가 말이야 7개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았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MBC 다니셨잖아요. 나와서 이화여대 교수로 가셨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화여대 교수로 계시다가 OBS 사장님으로 가셨잖아요. 그랬나요? OBS 사장님 가셨었어요. 그러다가 나오셔가지고 JTBC 가셨잖아요. 손석희 선배랑 같이 JTBC 계셨고, 그러다가 나와서 서울문화재단 가서 대표하셨고, 그러다 나와서 다시 이제 아주대 가서 교수로서 정년퇴직을 하신 거거든요. 참 부러운 분이네요. 진짜 부러운 분인 거야. 그래서 내가 보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96년도에 신입사원으로서 내가 만나서 배웠던 그 선배님을, 그리고 철환 형이 내년에 70이래요. 근데 오늘도 만났을 때 그냥 완전히 그냥 약간 만년 청년 같은 모습이거든요. 청바지 입고 막 그 내가 보면서 요즘 진짜 시대가 바뀌었구나. 나는요, 고령화 시대는 사람들이 다 늙어가는 시대가 아니라 예전보다 훨씬 더 젊은 그 60대, 70대들이 등장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고령화 시대 그러면 노인들의 시대라고 생각하지 말고, 노인이 더 이상 노인 같지 않고 오히려 청년 같고 장년 같은 그런 시대가 고령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분이 책도 많이 내셨잖아요. 그래서 엄청 많이 내셨죠. 최근에 낸 책이 뭔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지금. 그랬더니 3년 전에 내셨네요. 또 새 책을 쓰실 때가 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맞아. 근데 이 책 제목이 재미있게 살다가 의미있게 죽잖아요. 그렇지. 재미있게 살다 의미있게 죽자. 아마 이분 저희 주철한 교수님 지금 뭐 본인한테, 당신한테 이게 아마 그 청년 중년 중에 청년 중년 노년 중에 어디냐고 물어보면 당신은 분명히 청년이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내가 보기에도 그분은 청년이에요. 네. 그래, 부럽네. 아이고, 오늘 하여튼 주무시기 전에 목캔디라도 하나 그러게 드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래,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어요. 오디오 산업에 대해서. 다음 주에 재밌는 얘기 들려주십시오. 또 뵙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